네. 오늘은 이슈 토크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인터넷 포털 실검 상위권에서 이분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포항 지진 관련 발언 때문에 큰 논란이 돼 있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진짜 계속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글쎄 말입니다. 마음은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세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서 우리가 흔히 기사를 쓸 때 야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제목을 너무 제목을 이상하게 따요. 유여해 포항 천벌 이렇게 따니까 예. 보는 제 마음에도 저 지금 포항에 저희 친척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친척분들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네, 이번에 지금 친척들이 지금 이번에 포항에 피해를 입으셔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가 그렇게 말했냐,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해서 제가 참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지금. 예, 자,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게 네. 이제 처음에 그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명하고가 좀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논란이 된 거든. 우선 말이죠.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죠? 아니죠. 그렇게 준엄한 경고다, 전심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다 이거죠. 라고 하는 말들도 있다까지 하신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근데 이제 천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누가 댓글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그에 반박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천심이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거나 해명하거나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네. 포항에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설 때 그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네. 이해찬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보수 개멸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당,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제가 정말 그 당시에 보수 개멸이라고 하더니 하루하루 없어지니까 무섭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 사람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포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전심은 민심, 즉 사람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 개미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전 정권을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댓글도 있고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모였을 때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저런 말들에 대해서 국민의 말을 기울여야 된다. 하늘의 경고라고 한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라는 걸 전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바라보는지도 알아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류 최고위원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정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다면은 네.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써야 된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내가 듣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들을 좀 세심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겠지만. 글쎄요. 그러셨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줄여야 하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가게 했던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천벌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예. 계속 기사를 만들고 또 만든 뒤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은 또 저를 무당이라고 네, 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원로 목사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언을 한 것도 아닌데 무당이라고 말을 한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정치인의 말과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뭐 네.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이제 말을 짧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좀 그럼요. 반성도 한다고 그러셨으면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이라는 게 우선 뭐 진위가 잘못되게 내가 제대로 정확한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그렇지만 뭐 천벌이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능숙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한 거는 인정할게요. 근데 그런데다가 사실 또 그 민주당의 양양재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라니까 거기에 또 이 흐흐흐 반사 뭐 이런 장난스러운 대응하시고 그런 그거는 게 장난스럽게 대한 게 아닙니다. 아, 본인의 그렇습니까? 당에서 예. 그런 장난 이야기보다는요. 전 정치인은 책임지고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양양재 의원께서 그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퇴하라까지 이야기하는 건 그 당에서도 무겁지 못한 이야기인 거죠.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지명직이 아니고 선거로 된 최고위원입니다. 타당의 최고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입이 가벼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공개적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 포항 지진의 하늘에 준엄한 경고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사과 뭐 그 글을 올리시거나 해명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네. 지금 천벌까지 갔던 거는 언론과 그리고 댓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네. 언론에서 천벌이라는 것을 뽑아서 했던 부분도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썼던 워딩도 잘 보시면은 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들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제가 했던 말을 전체를 제가 한 걸로 또 오해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셔서 네.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 다른 데서는 또 기사가 왜곡돼서 나갈까봐 두려워서 말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요. 예, 네. 지금까지 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실은 지각을 했는데 류여해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때문에 가까스로 시간을 댔습니다. 길이 많이 막히나 보죠? 지금 차 안에 계신 분 많을 텐데요. 예. 사실 뭐 첫눈도 오고 그런 날인데 날씨 때문이고 월요일도 겹쳐서 그런지 좀 차 끌고 나오신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아, 그런 모양이네요. 예. 아이고 참 고생했습니다. 네. 자, 우선 두 분은 류여해 최고위원 오늘 지금 인터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김수민 네. 평론가 코멘트 해주시죠. 뭐 본인 뜻이 아니라 인용이었다는 취지인데요. 네네. 말을 옮길 때도 가려가면서 옮기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뭐 저는 차마 못 옮기겠는데 왜냐하면 이 피해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분들을 희롱하는 말이 될 수 있어서 근데 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정반대의 예, 그런 정치적인 이상한 해석을 더 씌운 근데 그런 말은 옮겨도 되는 건지 네. 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에 그냥 사과를 하시고 말을 할 때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닌데 부주의했다. 이 정도의 사과를 하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저는 류여해 최고위원이 굉장히 억울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네. 또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그 처음에 천벌이라고 하신 거는 저는 몰랐고 애초에 그런 예, 말이 예, 나온지도 몰랐고 그런 기사가 나온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신 해명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준엄한 경고다라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적어가지고 제가 공유를 했더니만은 반응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명이라는 거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명이라는 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유여해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억울할 만도 한 게 자유한국당 지금 지도부에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 신중하지 못한 언행의 이미지가 좀 덧칠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지금 대표 진영의 홍준표 대표께서 설화가 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미지에 같이 이제 좀 얹혀가시는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렇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조금 그 또 뭐 좀 오버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사실 지금 시점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여해 최고위원께서 이제 종편 패널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예. 본인이 이제 평론은 많이 하셨지만 본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또 겪어보지 않으셨다 예,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이 비판하셨던 강도만큼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 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네, 뭐 그 정도로 하죠. 네. 이슈토크 진행되는 동안요.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35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과금이 있습니다. 고릴라는 무료고요. 보는 라디오를 보실 분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유튜브 검색창에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페이스북에 SBS 라디오를 입력하시면은 스튜디오 현장을 함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마감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 지난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좀 보내달라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로 보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회의에는 이 청문 보고서 건은 안건으로도 오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거 뭐 애초에 왜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한 건가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기선제압의 용도로 야당 측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산 심사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홍종학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뭐 학벌 관련 발언이나 네. 또 그 증여 쪼개기 이 부분 외에 특별히 뭐 추가로 네. 뭐 발굴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이슈에서 좀 잠복돼 있었던 그런 상태고 네. 국민 여론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야당에서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고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좀 꺼리로 잡은 그런 성격이 있고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네. 예, 그대로 이걸 지나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뭐 안건으로 특별히 더 추가로 얘기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좀 비토놓고 보이콧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저는 이제 예. 오히려 좀 다르게 봤던 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홍종학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의회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채택을 안 하든지 아니면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든지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게 되면은 그걸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했을 때 의회 무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당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판단하기에 오히려 무리하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흘려보내자. 예, 차라리 채택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는 거의 모양새가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게 지금 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닌 게 어차피 결정권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김희수 후보자 부결 때하고는 좀 양상이 다를 거라서 대통령 임명하는 걸 막을 방법도 없는 거고. 좀 마음 놓고 반대하는 측면이 있죠. 음. 그보다는. 예. 그리고 사실 국민들의 피로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게요. 지금 정부가 차려진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제 조각을 못 맞히느냐 이런 또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이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실들이 나오긴 했지만 의혹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낙마까지 시킬까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도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면도 있겠죠. 예. 근데 본질적으로 말이죠. 이게 네. 그 홍종학 후보자라는 개인을 떠나서 앞으로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이거 임명하기 굉장히 힘들겠어요. 이번에도 뭐 몇십 명 만에 네. 됐다고 그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백지 신탁을 자기 재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백지 신탁이라는 것도 임기 동안에 백지 신탁 해놨다가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부처를 만들 때 너무 성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중소와 벤처를 엮은 게 언뜻 네. 보면 맞아 보이지만은 네. 중소기업은 보통 이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영역을 보호하길 원하고요. 네. 벤처는 규제를 풀어가지고 산업을 진흥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그래야 찾길 되는 원합니다.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럼 홍종학 후보자는 어떤 쪽이냐? 규제론자거든요. 그렇게 홍종학 후보자가. 예, 여러모로 이제 경제민주화론자고 규제론자이기 때문에 네. 벤처 쪽에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또 탐탁치 않은 약간 이런 눈빛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 중소벤처부라는 게 예. 같이 묶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 장관이 성향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좀 약간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 예.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 뭐 딱히 지원할 사람도 별로 없고 예. 만만한 것은 결국에 임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예, 예. 통과시켜주는 입장에서나 정치인. 예, 그렇죠. 정치인. 현직 의원으로 가는 관례가 굳혀지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도 홍종학 후보도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전직이라서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현직이라면 좀 더 무사 통과됐다. 맞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박영선 의원도 솔직히 말하면 하마평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분은 아마 그 지금까지 여성부가 소위 말하는 여성 의원들의 장관 부처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그렇죠. 것처럼 네. 사실 전문가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결론밖에 안 났던 것처럼 벤처부도 약간 앞으로 인선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참 저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우리나라 바둑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문화관광부에 바둑과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결국 규제에 대한 굉장히 이제 시니컬한 그 네, 그렇죠. 비판인 건데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과연 벤처 창달에 공헌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답일 수도 있죠. 부처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양쪽 간에
그 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뭐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을 것 소된 같아요. 말로 이제 A급 장관, B급 장관 이야기하는 것이 예. 부처의 파워가 이제 예산이나 인사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다른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성 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규모 타부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고 사실 예산도 거의 한 30분의 40분밖에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같은 장관급이라는 건 대우만 해주는 건 실질적인 게 안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지적이 따라오고 있는 게 과연 우리 소위 알고 있는 산자부의 역할과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구분해 갈 것이냐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참 산자하고 겹치는 부분도 꽤 많을 텐데 진짜. 그렇죠. 자, 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뭐 두 분 다 그 대통령이 홍정화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든 이견이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뭐 마지막 이제 조각인데다가 네. 예, 밀리면 또 물론 야당을 앞으로 예산 전국에서 설득하는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국민들 보기에 좀 약해 보인다. 이것도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청와대가 있겠죠. 이제 뭐 몇십 명을 인선하다가 이제 나온 인사라면은 다음 인사가 이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임명 강행할 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길지 않은 시간 남았습니다만은 국민의당 내일 끝장 토론이잖아요. 이게 참 호남 의원들하고 안철수계 의원들하고의 신경전이 내일 어떻게 폭발할지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부에서는 뭐 분당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박지원 의원이 예. 세규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역시 박지원 의원이 주도한 대로 흘러가나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마음이 이미 떠나셔서 나가실 분들은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말을 하셨는데 의외로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또 박지원 의원은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꽤 강단 있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1일 날 있는 토론회라는 것이 상당히 좀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이제 고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고전할 수 있다. 네. 근데 양쪽 간에 헤어져 가지고 앞으로 활로가 썩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호남파라고 해서 무작정 민주당으로 복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예, 그분들도 또 민주당에서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나온 분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네. 가볍게 돌아가고 싶지 않을 텐데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속내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호남을 진짜 떼고 갈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냥 호남 중진들이 피곤하다 네. 이거 아니에요? 왜 아무리- 사사건건 간섭하냐 이거 있죠. 네, 아무리 피곤해도 그걸 떨치고 갈 수는 없는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호남이 안철수의 성패를 좌우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제2당으로 도약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바른정당이랑 통합을 한다고 해도 제3당인 것이고 그러면 제2당이 되려면 뭐 대규모 정계 개편이 있거나 아니면 총선까지 시간을 상당히 그런 기다려야 거 되는 아닌가? 거죠. 서울 수도권의 당신의 네. 인기도 그다음에 안철수는 PK, 유승민은 TK 합치면은 TK, PK가 서울 네. 수도권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네. 정치를 그렇게 덧셈으로 보면 참 곤란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데 아까 김수민 의원 말한 점에 대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려면은 지금 일정 정도의 호남 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지지세라는 게 과거에 진짜 잘 나갈 때 비해 가지고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호남 중진들이 있어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이 중진들 좀 있을 것 덕분이다라는 느낌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네. 그러니까 내학이 나름에 달렸다 그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고지주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어쨌든 타격을 받을 텐데 네. 예, 뭘 노리고 하는 것인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안철수 유승민이 통합하면 두 사람은 좀 정치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다. 통합 안 할 정도로까지 해서 이 거대 양당의 어떤 그 구심력을 이겨낼 그 정도 수준에 그쳐야 될 텐데 예,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좀 끝까지 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교섭단체를 따로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예. 꾸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국회법을 보니까 안 예. 되죠. 예, 20석 이상의 정당은 자동으로 하나의 교섭단체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교섭단체를 뭐 복수의 정당끼리든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예, 그것도 그냥 일단 뱉어본 얘기인 것 같고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그 안에 의미는 20명 이상 됐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양쪽 다 말이 안 되는 게 분당을 뭐냐면 해야 되는 거죠. 나가려면 비례는 못 나갑니다. 자기 발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중에 20명 지금 한 27분 정도 되는데 그중 20명을 데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둘 다 지금 소위 말하는 그냥 엄포를 놓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준석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썼던 워딩도 잘 보시면은
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들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제가 했던 말을 전체를 제가 한 걸로 또 오해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셔서 네.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 다른 데서는 또 기사가 왜곡돼서 나갈까봐 두려워서 말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요. 예, 네. 지금까지 네. 자유한국당 류여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실은 지각을 했는데 류여혜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때문에 가까스로 시간을 댔습니다. 길이 많이 막히나 보죠? 지금 차 안에 계신 분 많을 텐데요. 예. 사실 뭐 첫눈도 오고 그런 날인데 날씨 때문이고 월요일도 겹쳐서 그런지 좀 차 끌고 나오신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아, 그런 모양이네요. 예. 아이고, 참 고생했습니다. 네. 자, 우선 두 분은 류여혜 최고위원 오늘 지금 인터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김수민 네. 평론가 코멘트 아니 해주시죠. 뭐 본인 뜻이 아니라 인용이었다는 취지인데요. 네네. 말을 옮길 때도 가려가면서 옮기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뭐 저는 차마 못 옮기겠는데 왜냐하면 이 피해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분들을 희롱하는 말이 될 수 있어서 근데 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정반대의 예, 그런 정치적인 이상한 해석을 더 쉬운 근데 그런 말은 옮겨도 되는 건지 네. 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에 그냥 사과를 하시고 말을 할 때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닌데 부주의했다. 이 정도의 사과를 하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저는 류여혜 최고위원이 굉장히 억울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네. 또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그 처음에 천벌이라고 하신 거는 저는 몰랐고 애초에 그런 예, 말이 예, 나왔는지도 몰랐고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하신 해명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준엄한 경고다라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적어가지고 제가 공유를 했더니만은 반응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명이라는 거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명이라는 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유여혜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억울할 만도 한 게 자유한국당 지금 지도부에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 신중하지 못한 언행의 이미지가 좀 덧칠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지금 대표 진영의 홍준표 대표께서 설화가 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미지에 같이 이제 좀 얹혀가시는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렇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조금 그 또 뭐 좀 오버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사실 지금 시점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여혜 최고위원께서 이제 종편 패널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예. 본인이 이제 평론은 많이 하셨지만 본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또 겪어보지 않으셨다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이 비판하셨던 강도만큼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 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네, 뭐 그 정도로 하죠. 네. 이슈토크 진행되는 동안요.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35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과금이 있습니다. 고릴라는 무료고요. 보는 라디오를 보실 분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유튜브 검색창에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페이스북에 SBS 라디오를 입력하시면은 스튜디오 현장을 함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마감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 지난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좀 보내달라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로 보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회의에는 이 청문 보고서 건은 안건으로도 오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거 뭐 애초에 왜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한 건가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기선제압의 용도로 야당 측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산 심사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홍종학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뭐 학벌 관련 발언이나 네. 또 그 증여 쪼개기 이 부분 외에 특별히 뭐 추가로 네. 뭐 발굴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이슈에서 좀 잠복돼 있었던 그런 상태고 네. 국민 여론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야당에서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고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좀 거리로 잡은 그런 성격이 있고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네. 예, 그대로 이걸 지나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뭐 안건으로 특별히 더 추가로 얘기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좀 비토놓고 보이콧 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저는 이제 예. 오히려 좀 다르게 봤던 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홍종학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의회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채택을 안 하든지
아니면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든지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게 되면은 그걸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에 있을 때 의회 무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당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판단하기에 오히려 무리하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흘려보내자. 예, 차라리 채택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는 거의 모양새가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게 지금 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닌 게 어차피 결정권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김희수 후보자 부결 때하고는 좀 양상이 다를 거라서 대통령 임명하는 걸 막을 방법도 없는 거고. 좀 마음 놓고 반대하는 측면이 있죠. 음. 그보다는. 네. 그리고 사실 국민들의 피로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게요. 지금 정부가 차려진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제 조각을 못 맞히느냐 이런 또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이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실들이 나오긴 했지만 의혹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낙마까지 시킬까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도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면도 있겠죠. 예. 근데 본질적으로 말이죠. 이게 네. 그 홍종학 후보자라는 개인을 떠나서 앞으로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이거 임명하기 굉장히 힘들겠어요. 이번에도 뭐 몇십 명 만에 네. 됐다고 그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백지 신탁을 자기 재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백지 신탁이라는 것도 임기 동안에 백지 신탁 해놨다가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부처를 만들 때 너무 성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중소와 벤처를 엮은 게 언뜻 네. 보면 맞아 보이지만은 네. 중소기업은 보통 이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영역을 보호하기 원하고요. 네. 벤처는 규제를 풀어가지고 산업을 진흥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그래야 찾기 되는 원합니다.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럼 홍종학 후보자는 어떤 쪽이냐? 규제론자거든요. 그렇게 홍종학 후보자가. 예, 여러모로 이제 경제민주화론자고 규제론자이기 때문에 네. 벤처 쪽에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도 탐탁치 않은 약간 이런 눈빛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 중소벤처뷰라는 게 예. 네. 오늘은 이슈 토크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인터넷 포털 실검 상위권에서 이분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포항 지진 관련 발언 때문에 큰 논란이 돼 있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진짜 계속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글쎄 하는데 말입니다. 마음은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세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서 우리가 흔히 기사를 쓸 때 야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제목을 주제죠, 제목을 주제. 이상하게 따요. 유여해 포항 천벌 이렇게 따니까 예. 그래서 보는 제 마음에도 저 지금 포항에 저희 친척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친척분들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네, 이번에 지금 친척들이 지금 이번에 포항에 피해를 입으셔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가 그렇게 말했냐,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해서 제가 참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지금. 예, 자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게 네. 그 이제 처음에 그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명하고가 좀 그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논란이 된 거든. 우선 말이죠.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죠? 아니죠. 그렇게 준엄한 경고다, 전심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다 이거죠. 라고 하는 말들도 이따까지 하신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근데 이제 뭐 그 저 천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누가 댓글을 이렇게 올리니까 그 이제 그에 반박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그 천심이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거나 그 해명하거나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네. 포항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었을 때 그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네. 이해찬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보수 개멸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당,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제가 정말 그 당시에 보수 개멸이라고 하더니 하루하루 없어지니까 무섭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 사람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포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전심은 민심, 즉 사람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 개미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전 정권을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댓글도 있고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모였을 때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저런 말들에 대해서 국민의 말을 기울여야 된다. 하늘의 경고라고 같이 묶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 장관이 성향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좀 약간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그래서 딱히 지원할 사람도 별로 없고 예. 만만한 것은 결국에 임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통과시켜주는 입장에서나 정치인. 그렇죠. 현직 의원으로 가는 관례가 굳혀지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도 홍종학 후보도 결과적으로 전직이라서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직이라면 좀 더 무사 통과됐다. 맞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박영선 의원도 솔직히 말하면 하마평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분은 아마 지금까지 여성부가 소위 말하는 여성 의원들의 장관 부처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그렇죠. 것처럼 네. 사실 전문가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결론밖에 안 났던 것처럼 벤처부도 약간 앞으로 인선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참 저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바둑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문화관광부에 바둑과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또 결국 규제에 대한 굉장히 이제 시니컬한 네, 그렇죠. 비판인 건데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과연 벤처 창달에 공헌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답일 수도 있죠. 부처가.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양쪽 간에 그 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소된 같아요. 말로 이제 A급 장관, B급 장관 이야기하는 것이 예. 부처의 파워가 이제 예산이나 인사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다른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성 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규모 타 부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고 사실 예산도 거의 한 30분의 40분밖에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같은 장관급이라는 건 대우만 해주는 건 실질적인 게 안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지적이 따라오고 있는 게 과연 우리 소위 알고 있는 산자부의 역할과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구분해 갈 것이냐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참 산자부하고 겹치는 부분도 꽤 많을 텐데 진짜. 그렇죠. 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두 분 다 그 대통령이 홍정학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마지막 이제 조각인데다가 네. 밀리면 또 물론 야당을 앞으로 예산 전국에서 설득하는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국민들 보기에 좀 약해 보인다. 이것도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청와대가 이제 몇십 명을 인선하다가 이제 나온 인사라면은 다음 인사가 이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임명 강행할 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지 않은 시간 남았습니다만은 국민의당 내일 끝장 토론이잖아요. 이게 참 호남 의원들하고 안철수계 의원들하고의 신경전이 내일 어떻게 폭발할지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부에서는 분당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박지원 의원이 예. 세규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역시 박지원 의원이 주도한 대로 흘러가나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마음이 이미 떨어져서 나가실 분들은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말을 하셨는데 의외로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또 박지원 의원의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꽤 강단 있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1일 날 있는 토론회라는 것이 상당히 좀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이제 고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고전할 수 있다. 네. 근데 양쪽 간에 헤어져 가지고 앞으로 활로가 썩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호남파라고 해서 무작정 민주당으로 복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예, 그분들도 또 민주당에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라는 걸 전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바라보는지도 알아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류채이고 의원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정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다면은 네.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써야 된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내가 듣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들을 좀
세심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겠지만 글쎄 그러셨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줄여야 하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가게 했던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천벌이란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예. 계속 기사를 만들고 또 만든 뒤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은 또 저를 무당이라고 네,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 원로 목사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언을 한 것도 아닌데 무당이라고 말을 한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뭐 정치인의 말과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뭐 네.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말을 짧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좀 그럼요. 반성도 한다고 그러셨으면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이라는 게 우선 뭐 진위가 잘못되게 내가 제대로 정확한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그렇지만 뭐 천벌이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능숙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한 거는 인정할게요. 근데 그런데다가 사실 또 그 민주당의 양양재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라니까 거기에 또 이 흐흐흐 반사 뭐 이런 장난스러운 대응하시고 그런 그거는 게 장난스럽게 대한 게 아닙니다. 아, 본인의 그렇습니까? 당에서 예. 그런 장난이야기보다는요. 전 정치인은 책임지고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양양재 의원께서 그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퇴하라까지 이야기하는 건 그 당에서도 무겁지 못한 이야기인 거죠.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지명직이 아니고 선거로 된 최고위원입니다. 타당의 최고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입이 가벼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공개적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 포항 지진의 하늘에 준엄한 경고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사과 뭐 그 글을 올리시거나 해명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네. 지금 천벌까지 갔던 거는 언론과 그리고 댓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네. 언론에서 천벌이라는 것을 뽑아서 했던 부분도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